안녕하세요. 평소에 책을 읽고 사시나요? 바빠서 못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대신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헤르만 헤세의 단편 소설집인 환상동화집이라는 책인데요. 이 중에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작가 소개부터 하면 헤르만 헤세는 독일의 작가로 1877년 7월 2일에 태어났고 1962년 8월 9일에 사망을 했어요. 대표작으로는 꽃거진 가지, 시타르타, 데미안 등이 있는데 살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 못 들으셨다면 상관없지만 그런 건 다 넘어가서 일단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등나무 의자의 동화예요. 한 젊은이가 아무도 없는 그의 다락방에 앉아 있었다. 그는 화가가 되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극복해야 할 어려운 일들이 무척 많았다. 우선은 조용히 다락방에서 사는 것이었다. 몇 살 더 먹는 동안 그는 몇 시간이고 작은 거울 앞에 앉아 시험 삼아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는 일에 익숙해졌다. 벌써 스케치북 한 권을 그런 그림으로 가득 채웠고 그중 몇 개는 상당히 만족스러웠다. 내가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것에 비하면 이 그림은 정말 성공적이야. 그는 중얼거렸다. 저 코 옆에 주름은 얼마나 재미있어. 사람들은 내게 뭔가 사색가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할 거야. 아니면 그 비슷한 것이라도. 입가를 조금만 내려준다면 아주 독특한 인상, 정말 우울한 인상을 풍기겠지.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난 후 그 그림들을 다시 관찰했을 때에는 대부분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것은 언짢은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기량이 향상되고 있으며 스스로 조금 더 큰 욕구를 가져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다락방과 거기에 가져다 놓은 물건들과 함께 아주 바람직하고 긴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나쁘게 지내지도 않았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무덤덤하게 주위의 물건들을 대해왔다. 눈여겨본 것이 없는 탓에 그 물건들에 대해 아는 바도 적었다. 초상화를 그리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면 때때로 책을 읽었다. 그 책에서 그는 자신과 비슷하게 평범하고 전혀 알려지지 않은 젊은이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아주 유명하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그런 책들을 즐겨 읽었고 그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읽었다. 어느 날 또다시 기분이 언짢고 답답해져서 그렇게 집에 앉아 어느 유명한 네덜란드 화가의 전기를 읽었다. 이 화가는 진정한 격정, 아니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훌륭한 화가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젊은이는 자신이 그 네덜란드 화가와 비슷한 점을 많이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니 자신과는 별로 맞지 않는 것도 많이 눈에 띄었다. 무엇보다 흥미있게 읽는 것은 밖에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나쁜 날씨에도 이 화가는 격정이 가득 차 눈에 띄는 모든 것, 가장 사소한 것까지 그려내었다는 사실이다. 언젠가는 낡은 나막신 한 쌍을 그렸고 다른 때에는 낡고 기우뚱한 농가의 부엌 의자를 그렸다. 그것은 평범한 목재와 지프로 엮어 만든 거칠고 조야한 의자로 앉는 부분이 상당히 닳아 있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눈길도 주지 않았을 이러한 의자를 이 화가는 그토록 많은 사랑과 충실함으로 열정과 재능으로 그려내어 그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 중 하나가 되도록 만들었다. 이 책의 작가는 그 밀집 의자 그림에 대해 무척 아름답고 감동적인 표현을 구사하고 있었다. 여기서 젊은이는 책 읽기를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그가 시도해야 할 새로운 무언가가 거기 있었다. 그가 즉시 결심했었던 것은 그는 아주 빠른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이 위대한 장인의 예를 본받아 대가가 되는 길을 한번 시도해보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의 다락방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자기 주위의 물건들을 도대체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밀집으로 시트를 엮은 구부정한 의자는 어디에도 없었고 나막신도 없었다. 그는 한순간 침울해지고 실망에 빠졌다. 위대한 인물의 생애를 읽을 때면 자주 그랬듯이 용기를 잃어버렸다. 다른 사람들의 생애에서 그렇게 멋진 역할을 했던 모든 사소함과 암시와 놀라운 섭리 같은 것들이 자신에겐 없으며 자기가 그것들을 헛되이 기다린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얼른 마음을 가다듬고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 힘든 길을 부단히 가는 것이 진짜 자신의 임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방에 있는 물건들을 샅샅이 훑어보다가 모델로 쓰기에 딱 좋을 만한 등나무 의자를 하나 발견했다. 그는 의자 다리를 가까이 당겨 놓은 뒤 스케치 연필을 뾰족하게 깎고 무릎 위에 스케치북을 올려놓은 다음 그것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 선 몇 개를 희미하게 그리자 형태가 만족스럽게 윤곽을 드러냈다. 그런 다음 빠르고 힘차게 연필을 눌려 몇 개의 선으로 굵은 윤곽을 만들었다. 모서리의 깊은 삼각형 모양의 그림자가 그의 마음을 끌어 거기에도 힘을 불어넣었다. 그렇게 계속 그려가는데 무언가가 그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좀 더 계속하다가 스케치북을 멀리 떼어놓고 조사하듯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등나무 의자가 완전히 잘못 그려졌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화가 나서 선 하나를 새로 휙 그려놓고는 격분한 눈초리로 의자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의자가 아니었다. 그 사실이 그를 화나게 했다. 이 악마 같은 등나무 의자 같으니. 그는 격하게 소리쳤다. 이렇게 반덕스러운 짐승은 처음 보았어. 의자는 약간 삐걱거리며 태연하게 말했다. 그래, 날 자세히 봐. 난 생긴 그대로야. 더 이상 변하지도 않을 거고. 화가는 의자를 발끝으로 걷어찼다. 그러자 의자는 뒤로 물러나더니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다. 멍청이 같은 의자놈아, 그는 외쳤다. 너는 모든 게 삐뚤어진 삐딱한 놈이야. 등나무 의자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사람들은 그걸 관점이라고 부른다네, 젊은이. 그러자 젊은이는 벌떡 일어섰다. 관점이라고? 그는 격분해서 소리쳤다. 이런 의자 주제에 선생 노릇까지 하려 드네. 관점은 내 문제이지 네 문제가 아니야. 명심해둬. 그러자 의자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화가는 흥분해서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었다. 그의 발소리에 화를 내는 듯 아래층으로부터 지팡이 두드려는 소리가 울렸다. 아래층에는 시끄러운 것이 딱 질색인 중년의 학자가 살고 있던 것이었다. 그는 자리에 앉아 가장 최근에 그렸던 자화상을 다시 끄집어내었다. 그러나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실제 모습이 더 멋있고 흥미로워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실이 그랬다. 이제 그는 다시 책을 읽으려 했다. 그러나 아직도 네덜란드 화가의 밀집 의자 얘기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것이 그를 화나게 했다. 사람들이 그 의자에 대해 실제보다 더 많은 허풍을 떨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젊은이는 모자를 찾아쓰고 잠깐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는 자기가 이미 오래전에 화가 노릇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화가 노릇을 하면서 얻은 것이라곤 괴로움과 실망밖에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화가라도 사물의 단순한 표면만 묘사할 수 있을 뿐이었다. 깊이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결국 좋은 직업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는 이미 전에도 여러 번 그랬던 것처럼 그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전의 취향을 따라 차라리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등나무 의자는 다락방에 혼자 남겨졌다. 젊은 주인이 나가버린 것에 의자에겐 유감스러웠다. 의자는 언젠가는 한번 둘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가 맺어지기를 희망했다. 때때로 의자는 기꺼이 말을 건넸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그 젊은이에게 가치 있는 것을 많이 가르쳐줘야 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제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등나무 의자의 동화라는 이야기였고요. 이 이야기 말고도 재밌는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이 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매하시거나 얼른 도서관이라도 가셔서 대여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이 있다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